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어느덧 정리 수업이 됐네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죠? 네, 바로 가족의 변화와 한국의 의례, 즉 전통과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우리의 전통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또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전통 의례의 형식과 의미는 이제 다 아셨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자, 그럼 빈자리에 써넣기 위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빡빡하다, 인정하다, 조문객, 빈소, 저출산, 부정하다, 역귀성. 이 어휘들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자, 저는 이 어휘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같이 볼게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빡빡한 일정 때문에 주변을 돌볼 기회가 적다. 일하랴 친구 만나랴 다들 정신이 없다. 그리하여 요즘에는 역귀성이 생겨났다.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인데 이런 행위들은 악순환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고인이 된 다음 빈소를 찾아오는 조문객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작 유가족의 자리에 설 사람들은 그 역할을 못하는데. 자, 이 문장을 보시고 나서 어떤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러분, 다음 연습을 먼저 풀어보세요. 다 쓰셨죠? 같이 볼까요? 1번. 경쟁에서 진 후에야 그는 자기 실력이 모자라다는 것을 무엇을 했을까요? 네, 실력이 모자라다는 사실이 경쟁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 있는 단어들 중에 인정하다를 써야겠죠? 뒤에 있는 과거형과 결합하면 인정했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在竞争中败了之后，他承认了自己实力不够。 자, 다음 2번 볼게요. 최근에는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가족들이 거꾸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족들이 거꾸로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역귀성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거꾸로, 反过来,颠倒的意思。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最近过节的时候，并不是出门在外的人回家乡，反而出现了故乡的家人们来首尔的逆归时影现象。 자, 다음 3번 볼게요. 고등학교 동창회에게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빈소는 연세병원 장례식장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연세병원 장례식장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명이 나왔죠? 그래서 빈소는 라고 쓰셔야 돼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从高中同学那里接到联系说，高三时的班主任去世了，灵堂是延世医院殡仪馆。 다음 4번 볼게요. 장례식장 안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조문객들로 북적거렸다. 여기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라고 썼죠? 누가 유족들을 위로할까요? 네, 조문객이죠? 그래서 조문객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북적거리다, 熙攘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殡仪馆里因为安慰遗属的吊客们而人头攒动。 자, 다음 5번 볼게요. 일주일 동안 매일 서너 차례씩 회의를 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 일주일 동안 매일 3-4번 회의를 한대요. 참 바쁘죠? 그래서 빡빡한 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빈자리에 빡빡한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在1星期之内，每天要开3-4次会议的紧迫的日程里，他也没有失去笑容。 자, 다음 6번째 볼게요. 그의 성공이 끝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여기에서 그의 성공은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죠? 네, 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네, 바로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他的成功来自于不懈的努力，这是无法否认的事实。 7번째 보겠습니다.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생기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는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것을 저출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由于不生孩子或者生得少的低生育水平现象，倒闭的小学正在出现。 자, 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2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자, 여기 위에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같이 볼게요. 문상, 장직, 생전, 명복, 초상을 치르다, 묵념, 고인, 절차, 조의를 표하다. 네, 전부 장례식에 관한 어휘들이죠? 그럼 여러분, 다음 연습을 먼저 풀어보세요. 다 쓰셨죠? 같이 볼까요? 친구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부고를 받고 연세병원 장례식장으로 무엇을 다녀왔을까요? 네, 문상을 다녀왔죠? 네, 다음 빈소에는 고인의 영전에 무엇을 하는 조문객들일까요? 조문객들은 장례식에 왜 갈까요? 네, 맞아요. 조의를 표하러 가죠? 그래서 조의를 표하는 라고 쓰셔야 돼요. 빈소에는 고인의 영전에 조의를 표하는 조문객이 발길이 이어져 생전의 주위 사람들에게 두루 베푸시던 누굴까요? 네, 생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인을 써야 되죠? 고인의 넉넉한 성품을 떠올리게 했다. 빈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무엇을 하며 삼가 고인의 무엇을 빌었을까요? 네, 묵념을 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죠. 부친상을 당하다, 遭遇丧父, 부거, 讣告, 향을 피우다, 烧香的意思。那这段话在讲述什么样的内容呢？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接到朋友父亲去世的讣告，去了一趟延世医院殡仪馆吊唁。灵堂里在逝者灵前表示吊唁的吊客络绎不绝，让我想起了生前给身边的人们一一奉献的逝者大方的品质。我进入灵堂焚香默哀，并为逝者祈了冥福。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기에 바쁜 상주를 뒤로하고 어머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옛날에 비해 장례 절차가 많이 간소해져서 초상을 치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셨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옛날보다 간소해졌을까요? 네, 장례 절차겠죠? 다음은 장례 절차가 간소해졌기 때문에 무엇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초상을 치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셨죠? 네, 다음 나는 장례 마지막 날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네, 마지막 날은 장지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장지까지라고 쓰셔야 돼요. 나는 장례의 마지막 날 장지까지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여기에서 상주, 쌍주的意思, 뒤로 하다, 放在身后至于身后的意思, 간소하다, 简朴的意思。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把忙于接受吊客问候的丧主置于身后，去拜见了伯母，并致以问候。伯母说，和过去相比，葬礼的程序简朴了许多，办丧事并不难。我说我会在葬礼的最后一天跟去埋葬地，便从殡仪馆出来了。자, 어때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쓰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연습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어울리는 어휘들을 골라서 쓰십시오. 먼저 칸에 있는 어휘들을 볼게요. 핵가족, 1인 가족, 노인 가족, 비동거 가족, 편부모 가족, 대한가족. 자, 주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썼네요. 이런 가족 형태가 어떤 것인지 지난 수업 시간에서 다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같이 이 표를 완성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보기 볼게요. 도시화, 산업화, 저출산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가족 형태가 생겨났을까요? 네, 핵가족, 1인 가족이 생겼죠? 자, 그러면 아래 표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가족 형태가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볼게요. 두 번째, 남녀 평등, 여성의 고학력 현상, 맞벌이, 여성의 사회 진출. 네, 주로 여자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자, 이로 인하여 어떤 가족 형태가 생겼을까요? 네, 저는 핵가족, 1인 가족, 비동거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고령화 사회를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가족이 생겨났어요. 자, 다음 이혼율 증가. 요즘에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식을 두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어떤 가족이 될까요? 네, 편부모 가족이 되겠죠? 자, 다음은 가족 해체, 가정 폭력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이런 심각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가족이 있다고 했죠? 네, 바로 대한가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연습 문제 4번을 볼게요. 4번.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말해봅시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돌잔치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다, 회가변을 벌이다, 장례식을 치르다, 제사를 지내다 이렇게 했죠?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명복을 빌다, 장례를 축복하다, 조상을 추모하다, 장수를 축하하다, 백년해로를 빌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의례식들의 목적이나 의미죠. 자, 왼쪽에는 의례식이고 오른쪽은 이 의례식들의 목적이나 의미예요. 서로 대응하는 표현들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돌잔치를 하다. 의미는 뭘까요? 네, 장례를 축복하다죠? 그래서 연결한 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아이의 돌잔치를 할 때는 아이의 장례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결혼식을 올리다.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백년해로를 빌다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결혼식을 올릴 때는 부부의 백년해로를 빕니다. 자, 다음은 회가변을 버리다. 어떤 것과 연결했어요? 네, 장수를 축하하다죠? 한 문장으로 만들면 회가변을 버릴 때는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장례식을 치르다. 어떤 것과 연결했어요? 명복을 빌다죠? 한 문장으로 만들면 장례식을 치를 때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은 제사를 지내다. 어떤 것과 연결했어요? 조상을 추모하다죠?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을 추모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쓰셨나요? 아주 쉽죠? 자, 이상 어휘에 관한 연습 문제였는데요. 다음은 배운 문법들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같이 볼게요. 상황 1. 최 과장은 박 과장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 매번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 과장의 방식을 따르면 일이 느려지고 내 방식을 고집하면 싸울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은 생각까지 한다. 김 부장은 최 과장에게 그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자, 그러면 우선 지난 수업에서 어떤 문법을 배웠었는지 같이 회역해 볼게요. 먼저 는다기보다를 배웠었죠? 그리고 잔이 고 해서 다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같아선 그리고 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문법을 배웠었죠? 그럼 이런 문법들을 이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볼게요. 박 과장하고 같이 일만 하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박 과장의 방식을 따르자니 일이 느려지고 내 방식을 고집하자니 싸울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아선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요. 다른 부서로 옮길 것까지는 없겠지만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잘 이야기를 해봐야겠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나. 자, 이 대화에서 보시면 김 부장님이 먼저 사이가 안 좋냐고 물었죠? 하지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냥 일을 할 때 약간 마찰이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 문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라고 이유를 써야 돼요. 그 다음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문법 잔이 고 해서를 사용했죠? 박 과장의 방식을 따르자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일이 느려지죠? 하지만 내 방식을 고집하자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싸울 것 같죠? 그래서 요즘 같아선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요. 생각을 말한 거죠? 그래서 김 부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길 것까지는 없겠지만, 하지만 문제가 있으므로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잘 이야기를 해봐야겠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나 라고 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종결어미 나를 사용했죠? 네, 주로 나이가 있으시거나 사회 신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결어미죠? 자,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황 2를 같이 볼게요. 상황 2. 진수는 식당에서 음식이 너무 짜서 먹다가 남긴다. 나가서 먹을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굶으면 배가 고프다. 음식값을 내기 싫을 정도이다. 수경이는 진수에게 그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자, 여기 상황 보시면
진수는 식당에서 음식이 너무 짜서 먹다가 남기는 게 문제죠. 하지만 나가서 먹을 수도 없고 굶을 수도 없죠. 그래서 진수 씨의 생각은 음식값을 내기 싫은 거죠. 수경이는 이런 진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요?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조언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음식을 남겼네요. 맛이 이상해요? 맛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나가서 먹자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굶자니 배가 너무 고프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내 식당이 다 그렇죠 뭐. 생각 같아서는 음식값을 안 내고 싶어요. 음식 좀 제대로 만들 수 없나? 돈을 안 낼 것까지는 없겠지만 음식 맛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는 해야겠어요. 잘 이야기하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 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문법들로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정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에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